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 이야기 몇 회 했죠? 지금 한 170회, 180회 정도 했나요? 이번 시간에는 원래 녹음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짧게 여성 인권 또는 남자, 여자 뭐 이런 성차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짧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국 흑인 역사, 흑인 인권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그 대학교에서 뭐 필수 교양 과목으로 해가지고 역사 수업을 3개를 들어야 돼요. 3개. 3학점짜리를 갖다 3개 듣는 거죠. 근데 제가 선택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역사 수업 종류를 여러 개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수업을 4개 듣고 역사 수업을 4개 들었다, 5개 들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에 하나 뭐 남는 것들은 사회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뭐 필수 교양, 선택이죠. 선택 필수 교양이죠. 그리고 역사 세계, 뭐 체육 세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수업을 들었던 게 흑인 역사에 대해서, 흑인 인권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대적인 아주 옛날 남북 전쟁 때보다는 1940년대, 50년, 30년대, 40년, 50년대 이 시대를 갖다 공부했었는데, 그때 우연하게 제가 공부할 때 우연하게 좀 특이한 거, 내가 몰랐구나 이걸 갖다 배운 게 뭐냐면은 여성 인권 있잖아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찾아보시면요, 미국도 사실은 여자가 투표를 하기 시작한 거, 선거 때 투표를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가 이승만 시절부터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의외로 정부가 새로 생기고, 정부가 이제 확실하게 생기고, 그 개새끼들 건국절 뭐 끝까지 하더라고, 나쁜 새끼들. 하여튼 정부가 1947년인가요? 생기고, 그때부터 아마 여성도 투표하지 않았나?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어쩌면 제 말은 한국의 여성들이 투표를 더 빨리 했다, 미국보다.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현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조선시대, 뭐 백제시대, 백제, 뭐 고구려 신라 이거 말고요. 그러면서 좀 더 빨리 투표를 빨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미국은 뭐 조선, 백제, 뭐 고구려 있는 게 아니라 1776년도인가 그때 미국이 독립해서 그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입니까? 뭐 한 300년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걸로 따졌을 때 미국이 좀 여자 투표가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여성들이, 이거 얘기 드릴게요. 먼저 미국의 남성들, 뭐 남자들이 당연히 먼저 우월한 지위를 가졌죠. 힘이 세니까. 근데 처음에 남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갖다가, 뭐 높은 새끼들 말고요,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들의 세력이 크다, 좀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다 하는 걸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흑인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흑인 남자들을.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그런 식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나 혼자 하기 그러니까 내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보통 사기칠 때 뭐 안테나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역할이 담당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뭐 조폭도 있고, 주먹도 좀 쓰는 놈 있고, 달리기 잘하는 놈 있고, 운전 잘하는 놈 있고, 뭐 머리 좋은 놈 있고, 얼굴이 반질반질한 놈 있고, 이런 식으로 인권 운동할 때도 같이 그룹으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남성이 이상하게 백인 여자를 갖다 초대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흑인 남성, 뭐 공장 근로자들이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다 이거죠. 신기하게. 그러니까 남성 인권 운동, 뭐 인권 운동 해봤자 뭐 시급을 더 달라, 아니면 더 쉬게 해달라, 뭐 환경을 좋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백인 여성을 갖다 초대해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흑인 남성.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흑인이라고 볼 수 있죠. 흑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동양 사람, 흑인 이렇게 다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이 아니죠. 백인하고 저 아프리카 흑인하고 섞였죠. 원래는 이 양반이. 그렇죠? 동양 사람 아니군요. 타이워즈가 동양 사람이군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 백인 여자보다 흑인 남자가 실제로는 더 위에 있다 이거죠. 신기하게. 역사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실제 그렇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나 백인 금발인데요. 파란 눈의 금발인데 지금 강간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경찰이 막 바로 뒤에 딱 서 있고 그런 농담 하잖아요. 그 정도 빨리 온다. 그 정도로 백인 여자를 갖다 잘 보호해준다. 그런 농담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흑인 남성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인 남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았을 때쯤 어떻게 되냐면은 흑인 남성을 처참하게 버리죠. 나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 남자들이 왜 남북전쟁 때 전쟁이 참가했는지 아세요? 남북전쟁 때? 엄청나 몇백 년 동안 차별을 받다가 남북전쟁 이제 발발해가지고 노예 해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흑인들이 내가 전쟁에 참가하면은 나도 이 떳떳한 미국의 시민이 되겠구나, 국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가를 한 거죠. 베트남 전쟁을 왜 참가하겠어요? 내가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받지만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군인이 돼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열심히 하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희생을 해서 살아나오면은 그러면 내가 좋은 위치, 적어도 차별을 안 받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차별이 있었다 이거죠. 차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도 이제 국민이 된다. 옛날 조선이 이제 일본에 넘어간 다음에 한국 시민 이런 말 있잖아요. 천황의 자녀들 해가지고 군대 데려가고 그랬대잖아요. 그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일반인 사람들이 속아서 내가 군인이 돼서 전쟁에 참가하고 어쩌고 하면은 일반인 얘기하는 거예요. 친일파이들 말고. 그러면 내가 차별을 안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차별 똑같이 이용할 땐 그대로 이용하고 전쟁이 끝나면은 그대로 차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적인 국가 차원에서 차별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남성이 또 이제 흑인 남성이 이제 권리를 찾았잖아요. 이제 흑인 남성이 권리를 찾았을 때 백인 여성들도 운동을 했어요. 백인 여성들도 열심히 싸웠죠. 백인 여성들도 권리 찾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여러 사람들 불러들였죠. 흑인 남성도 불러들이고 백인 남성을 불러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잖아요. 다 끼리끼리 도움을 요청해서 싸우는데 이때 흑인 여성, 가장 약자 흑인 여성을 불러들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동양 사람들이라든가 멕시코 사람들 거의 없으니까 흑인 여성이 거기를 참가를 해요. 백인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근데 마치 백인 여성들의 인권이 아니라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그 말에 포장이 돼서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백인 여성의 인권을 찾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백인 여성이 미국 사회에서 남자랑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무조건 약한 존재입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 이거예요. 대접을. 약한 존재라 이거죠. 아직까지도. 심지어 미국 그런 데에서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 50년 전에는 좀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제 백인 여성들이 흑인 여성들을 불렀는데 이 동료 옷이 너랑 나랑 같다. 너도 정말 고생하는구나. 그런 뜻에서 그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똑같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흑인 여성들을 부르고 자신들의 인권, 자신들이 지향하는
스테러스니까 지위죠. 지위를 찾고 나서는 또 흑인 여성들의 고통, 인종차별 이런 걸 또 무시하게 되죠. 그런 뭐 제가 무시한다고 해서 100%그 사람들 다 쌩깠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그 역사적으로는 흑인 여성들이 가장 차별을 많이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 중국 사람,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인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보통 87년도 민주화 항쟁 일어나고 뭐 심재철인가 개새끼가 뭐 이런 새끼가 아주 뭐 회군을 해가지고 뭐 걔가 프락치였을지 모르고 뭐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 돈 받았다고 하고 뭐 씨발 사형하고 지는 살아나고 그런 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버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흑인 남성이든 흑인 여성이든 이런 사람들이 버려지는데 지금 현재 동양 사람이라든가 멕시코 사람 외부 뭐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준 게 누구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흑인 역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투쟁해서 싸우면서 민주화를 찾고 자유를 찾고 하면서 뭐 당연히 이제 그 중에 동양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고 뭐 이스라엘 사람도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그런데 기초는 기본적으로 기초는 흑인이 쌓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수업에서는 확실하게 흑인들이 비참하게 버려졌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할 말이 지금의 민주화는 어떻게 보면 광주의 희생이라든가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뭐 유튜브든 뭐 저는 외국에 사니까 한국의 법에 뭐 법하고는 관계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데 여기 법을 따르겠죠. 그런데 일단은 뭐 한국에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태극기 부대가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것도 다 사실은 민주주의를 갖다 위해서 희생된 분들의 공이다. 아니면 그분들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이 열심히 사실은 백인 남성을 도와주고 백인 여성을 도와주면서 또 그중에 버림받기도 하고 배신 당하기도 하면서도 그 기초가 사실은 지금의 소수민족, 미국의 소수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 뭐 한국의 워마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워마드 이상한 집단 아니면 또 워마드 말고 뭐 했었더라? 무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가 있었는데 단체가 그리고 이제 워마드가 좀 더 더 자극적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더 우익인가? 하여튼 그런 단체인데 여기 보면은 지도자급 애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마이크 잡고 뭐 연설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연설을 하는데 말도 잘하는 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00% 동의한다 그런 뜻이 아닌데 근데 그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문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 말을 하는 전문가 무슨 말이냐면은 워마드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어떤 여성 인권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근데 그런 일반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고지에 오른 다음에 처절하게 아마 버려질 거예요. 역사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흑인 여성들을 갖다가 초대해서 같이 처절하게 싸웠지만은 자신들의 권력이 아니 뭐 남자가 된 거지 한마디로 백인 남성이 된 순간 여성의 권리는 없고 흑인 여성의 권리도 없고 뭐 그냥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워마드라는 그 존재가 제 말은 뭐 여성 권리 뭐 그런 뜻은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인해서 사회의 얼굴을 내밀고 아니면은 뭐 정치권의 얼굴을 내밀고 내가 워마드에서 뭐 했어 뭐 위원장이었어 뭐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대를 받든지 해가지고 해서 거기 가면은 당연히 워마드에 있는 사람이 어디 뭐 민주당을 가겠어요? 정의당을 가겠어요? 그런데 안 갑니다. 자유한국당 가겠죠. 100%.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 말고요. 아니 생각이 뭐 자살해라 뭐 누구 자살해라 대통령 자살해라 뭐 이런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정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심재철을 얘기한 이유가 민주주의를 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평소에 좀 성격이 좀 나빠요. 근데 제가 성격이 나쁘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조폭이 돼서 동네 사람들 돈 뺏고 칼 찌르고 막 병 깨가지고 사람 머리 때리고 막 그러진 않는다 이거죠. 갑자기. 그리고 내일 갑자기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성격이 좀 나쁘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나쁘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 그러진 않고 근데 내가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깜빵을 한 5년 전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강간범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한 사람이 고문을 받았다 소문에 의하면 뭐 교도소도 갔다 왔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극우 세력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 말은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게 아니라 그걸 포장을 해서 얼굴을 내밀고 그리고 발판을 삼아서 높은 데 올라간 순간 뭐 정치 쪽이겠죠. 올라간 순간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본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경쟁이 심하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경쟁이 심하니까 뭔가 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 뭐 뭔가를 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래서 유튜브에서 별짓을 다 하잖아 아이들이요. 그렇지만 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좀 더 튀기 위해서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 뭐 적극적으로 뭐 친구들을 팔았다든가 프락치를 했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말한다 이거죠. 결과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부터 그래서 제가 워마드를 보면은 걱정인 게 일반인들 있잖아요. 워마드. 정말 일반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위원장이든 뭐 거기 뭐라 그래 지도층 그런 애들 지도층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밖에서 막 말을 하고 이제 피켓 들고 막 데모를 하면은 여성 인권을 뭐 찾아야 된다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 문재인 자살해라 뭐 죽어라 뭐 어쩌고 이러면은 거기서 또 사람들 많은데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손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참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버려진다 이거죠. 나중에. 근데 실제로 그런 워마드에서 활동했던 리더들이 저는 이제 뒤에 남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짜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가짜 단체라고 할지라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 인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얼굴을 내민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로 여성 인권, 여성을 갖다 걱정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여성 인권을 정말 걱정할 것 같아요. 나경원이라든가 의원 이런 사람들. 뭐 이번에 뭐 돈 뒤로 막 빼돌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1,000만 원씩 빼돌리고 통장을 갖다 몇 개만 만들고 사퇴하세요. 이 아줌마 있잖아요. 그 아줌마도 보니까 그런 아줌마들 또는 하여튼 뭐 아줌마들 많잖아요. 이상한 아줌마들. 그런 사람들, 그 여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여성 인권, 애기 엄마들,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걱정할 것 같아요? 저는 걱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남자가 됐다니까요. 남자. 이 남자는 이제 심볼리즘입니다. 심볼리즘. 상징성이에요. 진짜 남자란 뜻이 아니라 사회의 기득권이 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그 기득권, 그 층에 있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숫자를 그냥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 History repeats itself란 말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한다. 그 말처럼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워마드 뭐 이런 여성 인권 운동이 일반 여성들을 갖다가 처참하게 버리고 그들은 뭐 강경 우익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왜냐면 말이 이상하거든요. 여성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과격하다 이거죠.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태극기 부대가 정말 태극기를 사랑합니까? 그냥 그걸 이용해서 용돈도 좀 받고. 또 보세요. 그 영감들이 막 나와서 돈 받고 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할지 모르는데 그 위에 있는 애들은 정말 위에 있는 애들은 실제로 그 영감님들을 할머니들을 사랑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에서 미국의 흑인 역사를 공부하면서 흑인들이 남자들이 흑인 여성들이 어떻게 백인들에게 처참하게 버려졌나 뭐 처참하게 그런다 하여튼 배신당했나 그걸 갖다가 제가 느끼면서 요즘 시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는 80년대 배신당했던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